안녕하세요. 한가해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제가 올리고 있는 제 커스텀 PC 만드는 과정에 대한 영상을 점차 보여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컴퓨터 CPU 냉각 방식의 이해와 또 커스텀 순행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지나가려 합니다. 즉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좀 습득하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채로 저희 영상을 봐주십사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번 영상을 교육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은 CPU 냉각 방식의 이해와 커스텀 순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자, CPU. CPU는 다들 아시죠?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로 Cent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하죠. 그 CPU는 CPU 능력에 따라 멀티코어의 고성능의 높은 클럭수를 낼 경우 발열이 많이 심하게 된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 CPU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냉각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한 냉각 방식을 이야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기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식혀주는 공냉 쿨러가 있고요. 또 물을 냉매로 하는 수냉 쿨러가 있습니다. 즉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쿨러는 바로 두 개가 있다. 공냉과 수냉. 그 정도를 알고 가시면 됩니다. 또 그 와중에 공냉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들로 제공되는 기쿨이라기에는 기본 쿨러가 있고요. 그것은 모양이 초코파이나 아니면 꽃 모양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플라워형 또는 위에서 아래로 바람을 불어준다고 해서 탑다운 방식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본 쿨러보다 성능이 좀 좋게 만들어진 형태를 우리가 타워형 쿨러라고 하죠. 그 타워형 쿨러는 히트싱크가 타워처럼 쌓아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타워형 쿨러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기본적으로 공랭 쿨러들은 전부 팬이 달려서 아무래도 팬의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나오는 팬이 없는 팬리스 형태의 쿨러도 있고요. 그래서 공랭 쿨러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랭 쿨러부터 한번 보고 와볼까요? 지금 사진 속의 이 모습은 일반형 공랭 쿨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쿨이 되겠죠. 우리가 인텔이나 그리고 AMD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쿨러들이 보통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바람을 불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 좌측과 우측이 똑같은 쿨러인데요. 대신 중간에 이 심 부분이 약간 다르죠. 이 부분은 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알루미늄 히트싱크를 깎은 그냥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쪽 기쿨이 좀 더 고성능, 약간 성능이 더 좋은 제품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이건 조금 더 저가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발라져 있는 게 뭐죠, 이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써멀 그리스가 되죠. 써멀 그리스가 이제 약간 반고체식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CPU 위에 부착을 하면 열이 받으면서 이게 스물스물 녹아서 퍼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공될 때 미세하게 흠집이 나 있는 이 히트싱크 표면의 바닥에 틈과 홈을 메워주는 형태로 이것이 녹아서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PU와의 밀착을 더 높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써멀 그리스가 되겠죠. 다시 위 사진을 한번 보시면 밑에 있는 히트싱크가 이렇게 해바라기 모양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여기에 위에서 아래로 바람을 불어줍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 측면 옆모습을 보면 바람이 아래로 들어가서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구조로 이렇게 바람이 퍼지는 구조로 불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는 형태. 그래서 이 쿨러의 장점은 메인보드의 다른 부분까지 공기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서 CPU만 냉각하는 목적보다는 약간 주변에 전원부까지도 바람을 보내줄 수 있는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형태라 이런 형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러한 기쿨, 기본 쿨러의 성능에 만족하지 못하고 온도를 더 잘 잡고자 이렇게 만들어진 사제 쿨러들, 그런 쿨러들을 대부분 이러한 요새는 타워형 쿨러라고 합니다. 이 사제 쿨러들은 보통 이러한 형태로 생겼는데요. 잘 보시면 아까 봤던 기본 쿨러와는 다르게 모양이 좀 다르죠. 이렇게 적층형 형태로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 있어요. 뭐가? 히트싱크가 여기 동색으로 보이는 이런 파이프 같은 거에 끼워져서 쌓아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동색의 파이프를 히트 파이프라고 합니다. 이 히트 파이프는 잘 보시면 끝이 밀봉되어 있죠. 이 밀봉되어 있는 안에는 뭐가 들어있으니까 밀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안에는 일종의 냉매, 온도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들어있습니다. 뭐 정확히 저는 어떤 냉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냉매의 특성은 온도가 낮았을 때는 액화되어 있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기화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이런 히트 파이프 여러 개를 모아서 쭉 평면화 시켜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이 아래에서 위로 뻗어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즉 여기에 CPU에 맞닿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써멀 그리스를 발라 CPU하고 딱 접착을 한 다음에 CPU에서 뜨거운 열이 발생하면 이곳을 가열하게 되겠죠. 가열하면 액화되어 있던 냉매 물질이 기화가 되면서 위로 기체로 쑥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에 기체가 돼 올라가면 여기 있는 팬이 돌면서 바람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차가워지겠죠. 더 차가워지면 얘는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액체가 돼서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액체가 돼 있다가 또 열이 받으니까 다시 기화가 되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곳에 있는 열을 위로 퍼올리는 거예요. 열을 퍼올려서 식힌 다음에 차가운 걸 또 아래로 끌어내리고 그래서 온도를 식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동만 나서 동이 열 전도를 해가지고 이걸 식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안에 냉매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게 기화되고 액화되는 그 과정에서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팬이 또 달리게 되죠. 이렇게 같은 히트 싱크에도 팬이 하나 단계 있고 팬이 두 개 단계 있고 세 개 단계 있습니다. 물론 이걸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단다고 해서 얘의 냉각 성능이 그만큼 비례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일 때 성능이 좋고 두 개일 때 조금 좋아지고 세 개일 때 조금 더 좋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 때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팬이 여러 개 달린다고 거기에 풍량이 높아진 게 아닙니다. 풍압은 높아지지만 풍량은 똑같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지나가는 공기량은 여기 지나가는 양이 여기 지나가는 양과 같아요. 대신 팬이 하나 됐으니까 약하게 당기니까 뭐 이 공간만큼에서 뭐 50밖에 못 당겼다 하지만 두 개 붙었으니까 100% 당기는데 무리 없이 잘 이 공간을 끌어가는데 하나 더 달았더니 소리만 크지 공기량은 비슷하더라.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 개까지 달면 뭐 공기가 더 세게 지나갈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만큼 가성비 효율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LED를 박아서 알록달록하게 하는 게 많이 있죠. 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면 히트싱크가 물결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고 하나하나 올라가 있죠. 여기 히트파이프 꼭다리가 이렇게 끝이 나와 있는 게 보시고요. 그래서 옆에 측면에 봤을 때 이런 히트파이프가 전 면적이 고르게 다 닿아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방열 면적이 넓은 거예요. 열은 받는 건 이 막대기만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막대기에서 얼마나 많은 면적을 끌어내서 열을 분포도를 높여가지고 바람을 식히느냐. 그게 바로 냉각 성능을 끌어내는 성능 기술의 최고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잘 뽑아내는 쿨러가 좋은 쿨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타워형 공랭 쿨러를 봤어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팬리스 써보다 보니까 팬이 막 달리고 그러니 시끄럽다. 이걸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예전에도 이런 팬리스 타입의 공랭 쿨러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이런 타워 형태로 나온 건 아니지만 히트싱크 자체가 방열판이죠. 방열판 자체가 줄이가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팬이 안 달린 그런 제품들이 있었어요. 먼 옛날에 뭐 펜티엄 쓸 때 이럴 때도 있었어요. 대신 걔네는 뭐 셀러론 뭐 이런 거 쓰면서 성능이 낮은 애들이 팬 리스나 아니면 저속팬 뭐 이런 걸 달고 나왔던 거예요. 고성능은 못 버텨요. 얘는 녹투아에서 나온 펜리스 제품이죠.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우리 타워형처럼 생겼지만 반대로 이 히트싱크가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 있죠. 이거는 언뜻 봐도 열이 받아서 열 받은 냉매가 위로 올라서 여기서 기화되고 온도를 여기서 전달해서 수직으로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으면 열 받은 그 열기가 이게 자연스러운 대류로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공간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아래에서 위로 달궈지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자체가 대류를 만들어요. 대류. 공기의 대류 뭐예요? 공기의 흐름이죠. 흐름. 방열은 이 공기가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흐름이 없으면 방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체 열로서 대류 현상으로 방열이 되게끔 만든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펜 걸어서 펜을 달 수 있는 그런 펜을 팔죠. 녹차 펜, 그 누리끼리 한 거, 은가색. 그거 여기다 걸어서 할 수 있게 팔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 자체도 성능이 그렇게 고성능 CPU를 대응할 수는 없다. 저성능 제품에 소리 없이 쓰고 싶은 사람들 이거 쓰되, 고성능 쓸 사람들은 여기다 안 되면 여기다 펜이라도 달아라 하고선 이 펜을 팔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 펜 딸 것 같으면 왜 이거 씁니까? 그냥 타워형 쿨러 써서 하는 게 낫죠. 개인적으로 저는 공랭 쿨러를 수냉 쿨러보다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 유지 관리가 더 편해요. 비용도 더 덜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렇게 펜리스 제품을 쓰는 거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 이거 펜리스 아니어도 소음이 나는 거는 뭐가 있죠? 케이스 있잖아요. 케이스. 또 뭐 있죠? 파워. 이 파워에서도 둘 다 펜 달려서 소음이 나요. 소음. 요거 타워형 쿨러에 저속으로 돌게 해서 저소음 쿨러 달고 얘 케이스나 파워스프라이 이 팬이 돌잖아요. 얘 소리에 묻혀서 그렇게 크게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쓰고 싶은 사람은 그 팬리스 쿨러 가지 말고 타워형 쿨러 저속으로 돌리면서 공기 순환 잘 되게 만들어 쓰시면 그게 또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공랭 쿨러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양이 많아서 너무 끌면 안 돼서요. 이번에 이제 수냉 쿨러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냉 쿨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수냉 쿨러 있을까요? 걔네들 뭐라고 부르죠? 예, 짭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좀 더 휘황찬란하게 막 하나하나 조립해서 만드는 거 뭐라 하죠? 커스라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미가 많이 좀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얘를 짭수라고 부르는 건 지금 컷이라고 부르는 거에 비해서 나빠서 얘를 짭수라고 부른다?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라 옛날 방식. 옛날은 그냥 순행이라겠지, 뭐 커스텀 순행 뭐 이런 식으로 잘 얘기 안 했고 그냥 순행이라고 했어요. 순행이라고. 근데 지금 순행이라고 하는 커스텀 순행이라고 하는 거하고 짭수하고는 그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 짭수가 왠지 이 커스에 비해서 형편이 없어서 짭수라고 부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이 짭수는 정식으로 이제 일체형 순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여기 보면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있죠. 동그란 팬 달고 팬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여기 물 호스 두 개 나오죠. 펌프에 들어가죠. 이렇게 펌프하고 호스하고 라디에이터하고 팬하고 일체형으로 나와서 이제 일체형 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전에 쓰던 이런 순행 방식의 너저분하고 번잡하고 많은 부품들을 축소화시켜서 나온 형태로 그것에 비해서 이제 짭수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 제품들도 성능이 좋은 건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얘네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뭐 일반적인 가격대에 있는 것들 뭐 20만 원 밑이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아주 비싼 건 그 안에 더 좋은 물질이 액체가 들어가 있어서 시켜줄 수 있으니까 걔네까지는 깔 수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저가형 이런 짭수들은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 짭수 쓸 바에는 그냥 공량 쓰시는 게 나아요.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자, 그럼 짭수라고 하는 일체형 순행 한번 사진 볼까요? 자, 일체형 순행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20mm 펜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달린 걸 1열, 두 개 달린 걸 2열, 세 개 달린 걸 3열 순행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3열로 갈수록 뭐 달린 게 많으니까 더 좋겠고 가격이 비싸겠죠? 냉각 성능도 더 좋으리라 생각되고요. 이것들을 장착 방식은 현재 달고 있는 대부분이 이렇게 케이스 안에 집어 넣어 놓고선 케이스 안에서 지금 이 구조로 된다고 보면 팬이 안에서 밖으로 바람을 불어 내뱉는 형태로 된 것 같아요. 워터블럭 여기 달리고 호스 이렇게 들어가서 팬이 라디에이터를 위에 달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공기를 빼내는 이런 타입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일체형 수냉쿨러라고 합니다. 장착은 이렇게 상단이나 전면 또는 뭐 여기 있는 파워 스플라이가 뒤에 붙은 제품들은 뭐 하단까지 달 수 있는데 돌아가면서 아무튼 달고 있습니다. 또 케이스가 더 커스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측면에 달기도 하죠. 이 측면에 달기도 합니다. 하여튼 공간만 되면 다 갖다 붙여서 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 안에 장착한 이런 타입들, 요게 일체형 순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전체로 생긴 애들, 이렇게 일체형 순행이라고 해요. 전 개인적으로 요거 뭐 좋은 제품들도 있는 걸로 알고 하는데 가격이 뭐 한 30만 원 넘는 제품도 많죠. 개인적으로 그 선호하지 않는 쿨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요 1열 제품 제가 한 16년쯤 전에 썼어요. 그때 당시 CPU 뭐 인텔 거 좀 온도가 높은 제품 썼었는데 펜티엄 하도 기존에 썼던 제품보다 온도가 좀 높아서 한 20도 가까이 높았어요, 걔가. 그래서 제가 요걸로 바꿔봤어요. 일반 기본 쿨러 쓰다가 시끄러워서
뒷쿨이 너무 시끄러워서 바꿨는데 얘 더 시끄러워요. 좀 쓰니까 뭐 워터 펌프 웅 소리 나지. 팬은 최고 온도치 들어가니까 막 뭐 헬리콥터 나는 소리 웅 소리 나지. 더 시끄러워요. 이거 떼집어내버리고 다시 기쿨러도 쓰다가 일반 사제 공랭 쿨러로 바꿔서 썼습니다. 얘는 아주 저한테는 좋지 않은 기억을 주는 일체형 순행이었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나온 이런 것들 절반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안에 들어가는 액체를 특수한 걸 넣어서 열 전달을 더 빨리 해주고 더 빨리 시킨다. 저는 그런 거는 좋다고 봐요. 그런 제품이 있다. 그러면 전 그런 거는 사도 된다고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부식 방지제 좀 넣고 그냥 대부분이 물인 액체를 넣어서 하는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열 시키려면 얘네도 어차피 팬 빨리 돌아야 되고 소음 또 여기 일체형 워터펌프가 또 고속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거 AS기가 끝날 쯤 되면 또 부품 구하기도 어려워서 이거 부품 교체해서 수리하기도 난감하고 또 관리적 측면에서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쿨러들은 대체적으로 선호하지 않고 이런 3열이나 이런 형태에서 특수한 액체가 들어가서 열 전도를 더 빠르게 시켜준다. 그러면 그런 거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일체형 순행은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봤던 것처럼 1열, 2열, 3열식으로 물론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보편적인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고 싶으면 선택적으로 쓰되 개인적으로 그런 거 쓸 바에는 특수한 물질로 들어가 있는 냉매가 들어있는 액체가 아니라면 저는 가능하면 여기 있는 이 타워쿨러 안에서 좀 선택을 해서 쓰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멀리 보면 가성비도 나쁘지 않아요. 타워형 쿨러가. 그리고 관리적 측면도 괜찮고 너저분한 것도 안 달리고 또 나중에 처분하기도 더 편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쪽을 좀 선호한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요. 하지만 저는 커수를 했어요. 커수를 했던 건 이제 차차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 커수라고 얘기하는 이 순행을요. 커수 처음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처음 해본다고. 처음 해보니까 처음 하는 나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별거 아니다. 너무 겁먹지 말으라는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지나가면서 에이씨 뭐 커서 처음 하는 놈이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쥐뿔도 모를 텐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누굽니까? 한다이잖아요. 한다이. 제 유튜브 채널이 한다이잖아요. 한다이. DIY 다이어잖아요. 만드는 거 좋아한다고. 만드는 거 좋아하는 것 때문에 대충 봐도 만들 수 있겠죠. 물론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뭐 이런 PC에 뭐 순행 이런 걸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걸 뭐 못해서 안 했던 게 아니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던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이런 순행 작업을 해봤어요. 근데 컴퓨터가 아니라 산업용 장비, LCD 장비, S전자 몇 억짜리. 저는 산업 장비 중에 LCD 장비로 들어가는 S전자 대기업에 들어가는 몇 억짜리 장치를 혼자서 다 조립할 수 있는 한 대를 다 조립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기계를 만들어 봤어요. 그때 장비가 이제 뜨거운 열로 만들어진 LCD 장비를 식히는 장비와 반대로 또 열을 가하는 장비를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했던 순행은 엄청나게 큰 뭐 가로 2m, 세로 한 3m쯤 되는 두께 한 뭐 50mm쯤 되는 알루미늄 판을 이제 가공돼 온 걸 그게 바로 이제 물 자켓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이 흐르는 물 자켓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물을 이어주는 이제 배관 같은 게 이제 서스 304라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32mm 이런 배관들을 커팅하고 이으고 막 해가지고 물 수로를 잡고 제가 수로를 설계해서 잡고 물을 보내고 뭐 레귤레이터나 뭐 기타 제어 장치들을 연결해서 이제 가는 것들을 이제 그런 걸 이제 만들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건 사실 큰 일은 아닌데 제 PC로는 처음 만들어 보기 때문에 또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컴퓨터를 굉장히 오랜만에 만들다 보니까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 한다기니까. 또 CPU 처음 오랜만에 바꿔보고 해서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수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풀도 모르는 게 막 떠든다 어쩌고 막 하는데 저만큼 이걸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분들도 전 이런 큰 장비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냥 보지도 않고 막 씹어대는 분들 그냥 입 짚어 닫으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정보를 또 한번 이야기해보면 지금까지 이제 공랭과 짭수 얘기는 짧게 끝냈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커수를 하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커수. 이제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일반적인 커수라고 하는 부품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기본 부품이에요. 이제 간단하고 저렴한 구성으로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를 라디에이터라고 합니다.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저는 여기 전문가분들이나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고 생각 안 해요. 이제 저처럼 처음에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알고 싶었던 분들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는 분들이 괜히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라디에이터. 이거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열 교환기죠. 한글 잘못 쓰네. 이해 부탁드려요. 제 병이 있어서 열 교환기. 열 교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열을 이제 따뜻한 거 차갑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건 뭐죠? 팬이죠. 냉각 팬. 이 팬을 여기에 구멍이 있죠. 홀. 120mm 팬 같은데 120mm 팬을 이 구멍에 장착을 해서 바람을 불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면 요 두 개 있죠. 이거는 이제 PC에서는 CPU 워터블럭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 어디에 쓰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거 뭐 GPU에 쓸 수도 있고 CPU에도 쓸 수 있고 뭐 이게 뭐 인텔 걸 수도 있고 AMD에 쓸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볼트 같은 걸로 메인보드에 체계를 해서 이제 워터블럭 우리나라 말로 물 자켓입니다. 물 자켓 요것을 설치를 해서 옆에 있는 호스 배관이죠. 배관을 라인을 쭉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걸 장착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여기서 바로 와도 되고요. 구멍이 두 개 있죠. 항상 하나는 입수 하나는 출수구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물통 이게 한국말로 물통이죠. 통 영어로 따지면 리저버 탱크라고 합니다. 리저버 탱크 리저버 탱크라고 해요. 물이 나갔다 다시 돌아오고 부족한 물을 여기서 보충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해요. 리저버 탱크라고 하고 요거 중요하죠. 펌프. 지금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이 둥근 펌프인데 이 펌프에 여기 보시면 요거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조이너 또는 아답터라고 그래요. 이것을 여기에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해서 얘랑 연결을 합니다. 그럼 일자로 되겠죠. 그리고 호스를 여기서 꽂고 밑에서도 꽂아요. 뭐 여기도 꽂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모터에 옆에서 꽂을 수도 있고요. 물 보충 탱크로만 쓰고 싶으면 뭐 그렇게 써도 되고요. 지금 호스로 봤을 때는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얘가 아래예요. 여기다가 여기를 연결하고요. 위에 구멍이 두 개죠. 하나는 리턴수 들어오는 곳이고 하나는 보충수 넣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호스 나가서 이제 차가운 물을 CPU로 보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내고 다시 여기서 일로 가고 다시 이게 일로 오는 구조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뭔 패드 같은데 이건 잘 모르겠고 여기 보면 이거는 이런 구멍 하나 남으면 막으라고 놓는 플러그입니다. 플러그.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사람들이 보통 피팅 하는데 얘 정식 이름은 바브입니다. 바브. 이 바브는 바브 피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얘는 사실 닛불에 가까워요. 닛불 젖꼭지죠. 닛불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이런 바브 타입을 쓸 때는 이렇게 항상 호스 클램프라고 하는 이 호스 클램프라는 걸 이용해서 호스 집어넣고 이걸로 꽉 물어서 호스가 잘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스프링 같은 걸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순행 쿨러 커스텀이라고 얘기까지 넣지 않더라도 이 순행 쿨러의 기본 부품 중에 하나가 된다고 보면 돼요. 물통 들어갔다고 커스텀 넣어야 되나 요새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품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구성을 다 연결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이거 어떻게 장착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이 구조로 만들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뒤 돌아가 보면 요거 요 모양 됩니다. 다른 거는 여기 선 딱 끄고 여기다 물통 하나 달고 아까 여기 모터 동그란 거 하나 달고 전선 여기에 연결하고 요거밖에 안 돼요. 여기 아까 그 구성을 달면 사람들 대부분 다 이렇게 단다니까요. 라디에이터 여기 달려있고 팬 여기 달려있고 물호스 연결해서 CPU 블록 여기 달려있고 지금 여기 사진에는 여기에 펌프가 달려있지만 아까는 워터블럭이 달릴 거 아니에요. 워터블럭 달려있고 여기 리저버 탱커 있고 여기 모터 달려있고 물 호스가 이제 일로 오겠죠.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구조예요. 다른 게 뭐예요? 짭수라 요 물통 하나 달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커스라고 부르잖아요. 요새 이거 요새 커스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물론 커스를 컴퓨터에서 커스텀 순행을 처음 만들지만 옛날에 순행을 알아요. 옛날 순행은 커스텀 순행까지는 뭐 이렇게 안 불렀고 순행이라 하는 거는 여기는 물자켓, CPU, 워터블럭만 안에 있고 요 라디에이터 이런 거 다 밖에 나와 있었어요. 밖에. 뭔 얘기인지 알죠? 이게 밖에 나와 있으면 정비성이 순행 정비는 밖에서 다 따로 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서로 뭐 건들지도 않아도 되고 이 밖에서 다 해요.
펜도 다 밖에 달려있고. 지금이야 이 짭수라는 형태로 들어와서 일체형으로 컴퓨터 안에 넣어서 이동 편하고 쓰기 편하게 하지만 사실 이게 냉각에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컴퓨터 안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컴퓨터 안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게 어떻게 차가운 공기를 식혀줄 수 있나요? 내가 하나 인정한다 그러면 이거 돌려서 펜 뒤에 달고 찬 공기를 밖에서 안으로 넣어주면 내가 인정하겠어요. 근데 컴퓨터 사람들 뭘 더 신경 쓰죠? 바람이 들어오는 걸 신경 쓰나요? 배기를 더 신경 쓰잖아요. 배기 쪽으로 다 바꾸잖아요. 안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빼는 걸 중요시 생각하니까. 그러면 따뜻한 연기로 이거 시키는데 온도가 더 내려가겠습니까? 그죠? 옛날 PC들 보면 튜닝 PC 케이스들 보면 여기에 다 구멍 하나씩 뚫려 있죠. 그거 순행하라고 한 거예요. 순행이 어디냐? 호스가 다 밖으로 나가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그거 뭐 커수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걸 순행이라 했을 뿐인데 요새는 그걸 커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셨듯이 이 부품 쓰면 이거 아까 그냥 짭수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물통 하나 달렸을 뿐이지. 별반 성능 좋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또 부정적인 얘기 하나 더 해보면 요거 있죠. 요거 라디에이터. 요 라디에이터. 이 라디에이터 중에서 우리가 지금 최고의 성능이라고 얘기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어디 있죠?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쪼록 이렇게 있죠. 말 좀 웃기겠는데 쪼록 있죠. 여기. 이거 뭐예요? 뭐라 써있죠? 모라. 모라가 뭐야? 모라. 독일에서 나오는 이 순행 쿨러 중에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고 많은 뭐 PC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라. 우와, 모라가 성능 좋다. 모락모락. 모라 성능 좋다. 그렇잖아요. 얘 성능 좋은 거 맞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 볼까요? 이것도 비슷하게 외국 제품인데 알 무슨 쿨? 근데 요 제품 요거랑 사이즈 똑같죠. 구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9개. 그죠? 얘가 이걸 써보진 않았어요. 써보진 않았지만 얘랑 성능이 완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아요. 이 크기를 보시면 얘랑 동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동급 아닙니다. 얘는 요런 애들하고 동급입니다. 왜냐? 이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건 이 모라라고 하는 이 제품과 이 제품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똑같이 라디에이터라고 해서 같은 라디에이터라고 취급하면 안 돼요. 물론 얘가 가격이 엄청 비싸죠. 요거 이렇게 하면 60만 원 넘을 거예요. 지금 얘는 코어 따로 팔고 펜 따로 팔고 여기 보면 하우징 따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제품들인데 이거 가격 합치면 한 60만 원 될 거예요. 이거 스테인리스 제품 제가 퍼온 건데 하여튼 돈 때문에 성능 차이가 난다 이게 아니라 이게 보시면 만든 구조가 달라요. 여기 이거 지금 제가 단면 사진 가져왔는데 물론 이걸 요즘에는 이걸 레이어를 나눠서 뭐 더 두 층, 세 층짜리도 있다 하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1, 2, 13, 14 있잖아요. 그럼 반에서 나누면 7개씩 나눠지겠죠. 나누기 어렵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 나눴다고 칠게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입수구 몇 개입니까? 입수구 하나죠. 출수구 몇 개입니까? 출수구 하나죠. 여기 물 들어오면 일로 물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7개 라인이 아니고 한 라인입니다. 이거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여기도 하나 갔다 하나 오는 겁니다. 이해하죠? 물이 한 방이 지나가요. 다 일로. 이거 몇 개의 라인이 있던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번에 지나갑니다. 이 라디에이터에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거는 여길 지나가는 물이 천천히 흘러야 돼요. 물이 양과는 상관없이 이 물이 천천히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야 이 라디에이터 안에서 이 팬이 얘를 충분히 식혀서 나가는데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이거는 항관으로 왔다. 압력 있게 들어왔던 이 안에는 압력이 더 빠지네. 공간이 넓어서 물이 한 번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쫙 빨리 지나가니까 식히기도 전에 얼른 지나가보는 구조가 돼요. 이런 것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실라나? 그런 구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게 뭐 라디가 뭐 여기 코일 뭐 여기 이런 걸 냉각 핀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얘 냉각 핀 방식 그 방식도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냉각 핀 방식이 뭐가 차이가 있나? 그릴 자리가 없네. 하나 더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페이지를.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아까 지금 수로가 라디에이터가 있다 보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수로가 쉽게 그냥 여기 4줄 그리고 여기 4줄 그릴게요. 이렇게 있죠? 이게 뭐 이거 네모나게 생겼고 아까 여기 반댁 나눴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고 여기 입수구 있었고 여기 출수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 얘는 몇 개의 라인이 있더니 그냥 한 통로라고요. 한 통로. 라인이 몇 개 있더니 한 번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하나,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잘 보시면 방열 핀이 이렇게 지나가요. 쟤는. 이해하시죠? 다 지그재그로 지나가요. 얘를 하나의 관으로 봤을 때 접촉 부위가 이 방열판의 날개는 많다고 쳐도 접촉 부위가 이 면적에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만큼. 그러면 바람을 불었을 때 얘 자체를 식히는 건 되게 어려워요. 안 식어요. 두께가 있어서. 식히는 건 이 방열 핀이거든요. 냉각 핀.
요 얇은 판 있잖아요. 요걸 시키는 거예요. 얇은 거. 얘가 온도를 싹 뺏어가는 건데 얘 자체가 얘랑 많이 안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온도를 빨리 식혀가는데 저하가 돼요. 이런 구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이런 구조는 그래요. 자동차처럼 아주 초밀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건 성능을 하는데 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 핀 자체도 그렇게 초밀하게 안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 간격도 떨어져서 이 포인트 대비 비율로 거의 반 정도밖에 반도 안 되게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만 식어 제끼는 거예요. 점점식으로 식는다고 보면 돼요. 온도가. 그 구조가 얘는 1차적으로 나쁜 거 하나. 그리고 물의 통로가 관이 여러 개 가지만 그 관이 지그재그로 가지 않고 한 번에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이 너무 빨리 흐른다. 이 전체 시스템에서. 그렇다면 냉각이 될 시간이 부족하다. 그게 두 번째 원인으로 제가 얘를 안 좋아하는, 이런 구조를 안 좋아하는 그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 길이가 얼마일까요? 라인은 14개, 반 잘라서 나가는 놈 들어오는 놈 따라서 7개 있다고 치지만 이 7개가 아니고 하나의 라인으로 봐요. 그러면 길이가 얼마죠? 얘 360이니까 길게 쳐도 400으로 쳐도 그죠? 400 한 줄, 얘 또 한 번 가죠? 400 한 줄, 길어야 얼마야? 800이잖아요. 800mm. 8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cm 구간에서만 시키는 거예요. 80cm만 통과하면 얘 나가요. 들어온 물이. 그죠? 짧죠? 얘 따져볼까요? 얘 어때요? 얘 이 큰 크기가 한 번에 가요. 그럼 뭐예요? 400, 400 쳐도 1.2m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많이 넉넉하게 봐줘도. 그죠? 1.2m 지나가면 나가는 거 물이. 이해하죠? 물론 이럴 수는 있죠. 여기 입수구 구멍이 작으니까 나갈 때 더디게 나갈 거 아니냐 이놈아. 그럴 수도 있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물이 동시에 한 번에 간다는 거. 이 길을. 하나씩 가지 않고 동시에 간다는 걸 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얘는 이런 방식에 3열짜리 3개 갖다 붙인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얘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그럼 얘 한번 볼까요? 얘 지금 같은 제품의 코어를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작으니까 잘 안 보이지만 어떻게 있나 볼까요? 하나, 둘, 셋, 볼게요. 밴딩된 부분을 세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 열이에요. 10개. 얘도 똑같이 360 9열이잖아요. 이게 3열을 붙여놓은 크기죠. 3열. 그러면 얘도 400 쳐줄게요. 똑같이. 얘는 또 여기 밴딩돼 있으니까 400 쳐줄게요. 그러면 하나에 두 손씩 갑니다. 하나에 두 손. 그죠? 10개. 그러면 400짜리가 20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428. 8m입니다. 얘는 8m. 얘는 1.2m. 자, 뭐 밑에 것까지 더 쳐줄 수 있겠지만 얘 언뜻 보니까 최소 2열씩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왔다 갔다 이 꼬부러진 게 아래로 향하는 게 다 없어요. 다 옆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4열, 한열, 두열, 세열, 네열, 4열이 한 번에 간다고 보고 8m만 따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속에서 한 번이 끌어서 아래로 갈아탄다고 그러면 얘는 또 두 배로 길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4개가 한 번에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8m만 친 거예요. 얘는 8m의 길이를 흘러가야 물이 나와요. 얘는 1.2m만 흘러가도 물이 나와요. 똑같이 9개의 팬이 달렸어요. 누가 더 오래 여길 지나고 누가 온도가 더 낮아서 나올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더 온도가 낮아서 나오겠죠? 더군다나 얘가 더 온도를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냉각 핀의 방식이 틀려요. 핀의 방식. 아까 얘는 두 개의 호스가 지나가면 관이 지나가면 이렇게 핀이 포인트로 가죠. 포인트 냉각이에요. 얘는 전체 면적 냉각이에요. 얘는 관에다가 하나씩 달게 이건 지금 비슷한 형태로 한 걸 제가 사진을 퍼서 자세히 보여드려 확대시킨 겁니다. 관에다가 이렇게 전 면적을 감쌀 수 있는 냉각 핀을 하나씩 꽂아 넣는 타입이에요. 관에다 넣고 마지막 가서 밴딩한 걸 용접해서 붙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날개가 전체 면적을 다 열을 온도를 가지고 지나가는 이 배관 전체를 다 감쌌어요. 그 감싼 거 온도로 딱 퍼뜨려서 넓게 방열 면적을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얘 포인트별로 냉각하는 애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방열 면적이 넓고 더 빨리 식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구조와 이 구조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라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봐줘요. 이 구조는 이 라디에이터 열 교환기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성능 좋은 방식으로 써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는 인정한다고. 자, 그렇다면 이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하나씩 부품을 끼워 넣어서 만들어야 되겠. 얘는 어떻게 만들까? 얘 용접입니다. 용접이에요, 용접. 대놓고 이렇게 생긴 거 갖다 붙여놓고 전기 딱 좀 여기 딱 붙어요, 한 번에. 만드는 과정이 훨씬 더 쉽죠? 얘는 어렵죠. 하나씩 부품을 껴서 조립하는 방식.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이해합니까? 근데 이런 방식은 제가 선호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전 테스트를 위해서 이런 것도 전 사용해보고 했기 때문에 뭐 알고는 있지만 제가 선호하지 않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모라. 전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만든 순행의 이름을 몰라로 칠 겁니다. 대문자를 써야 되나? 몰라 천이라고 이름 지을까? 천? 1m라?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선호하고 저는 향후 이런 방식으로 순행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참고. 이 제가 만드는 과정을 나중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대적 순행이 커스텀 순행이 절대적이지 않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순행은 커스텀 순행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걸 한번 의심해 보고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걸 제가 살짝 던져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봐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럼 이런 커스텀 순행은 어떤 것이 있냐, 부품이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커스텀 순행의 부품, 커스를 한다 하면 부품을 알아야겠죠. 짠, 나타났습니다. 자, 커스텀 순행. 전 여기서 이 페이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커스텀 순행에 있어서 배관과 피팅의 관계,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 중에 G 4분의 1이라는 규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제목 참 오늘 참 중요하네요. 커스텀 순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지울게요. 공간 없어서. 꼭 잊지 마세요. G 4분의 1.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뭐부터 이야기해야 되냐 보면 우선 봐야 될 건 배관입니다. 배관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그 기준 첫 번째는 연질 배관. 보통 그런 것을 우리는 호스 또는 튜브라고 얘기하고요. 경질 배관. 이건 뭐 튜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튜브. 경질 배관. 말 그대로 연질은 부드러운 거. 영어로 하면 소프트가 될 거고요. 경질은 단단한 거. 하드가 되겠고요. 그죠? 자, 그럼 연질 배관에서는 어떤 걸 쓸 수 있느냐? PVC. 이거 옛날부터 많이 썼던 물 배관이죠. PVC 호스. PVC 호스 종류 많습니다. 수치별로 많이 나와요. 자기가 필요한 타입을 구매해서 쓰면 되고요. 색깔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배관 중엔 좀 고급이죠. 특히 내화학성이 있어서 선호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실리콘 배관을 쓸 겁니다. 그리고 PE 배관도 쓸 수 있죠. 우리 식수에도 쓸 수 있는 거고, PE는 몇 안 되는 플라스틱 중에 인체에 덜 해가 가는 플라스틱 중에 하나예요. PE도 있고 PP도 있고. 자, 어쨌든 PE 배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잘 안 써서 그렇지. 그 다음에 우레탄 배관. 공업에서 많이 쓰이죠. 우레탄 배관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 안 쓸 뿐인 거죠.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는 만한 거 전 말씀드린 거예요. 주로 쓰는 건 요 PVC 호스와 실리콘 호스를 많이 씁니다. 사이즈는 다양하게, 색깔도 다양하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경질 배관으로 가볼게요. 경질 배관에서는 가장 고급스럽게 많이 쓰는 것이 동배관입니다. 동배관. 전기 도금을 한 금배관을 많이 써요. 그래서 금색깔 도금에서 금동, 은색깔 도금에서 은동, 흑색깔 도금에서 흑동식으로 제품들이 나오고요. 사이즈는 주로 쓰는 사이즈가 12mm. 외경을 따져요. 이런 금속 배관은 12mm 또는 14mm 배관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한 배관이 있죠. 그런 투명한 경질 배관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크릴 배관과 PETG 배관이 있습니다. 아크릴 배관은 우리가 아는 그런 아크릴 맞습니다. 그 아크릴을 이제 동그랗게 관식으로 뽑아낸 거고요. 그리고 얘는 PETG는 뭐라고 해야 되냐? 두툼한 페트 같은 느낌? 패티 아시죠? 우리 음료수 먹는 그런 페트병 같이 그런 형태로 된 거고요. 투명합니다. 걔도 단단하고요. 사이즈는 둘이 비슷한 사이즈를 많이 씁니다. 사이즈는 더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얘가 아크릴이나 이제
PETG 배관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린 건데요. 사이즈는 이런 큰 사이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팅들이 그런 걸 다 쉽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쓰는 건 12에 8, 14에 10, 뭐 16에 12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을 주로 쓰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배관 중엔 알루미늄 배관도 있습니다. 얘는 그냥이 아니고 이제 코팅이 돼야 돼요. 코팅. 자, 코팅이나 도금, 도색 뭐 이런 게 돼야 되는 이유. 여기 보면 동이죠. 동과 알루미늄은 부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식되는 게 쇠만 부식되는 줄 아는데 이 알루미늄이라는 놈 자체가 굉장히 공기 중에서도 그렇고 물에서도 부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까 보시면 하나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요 라디에이터 있잖아요. 라디에이터. 이 라디에이터들이 얘네들이 알루미늄이 있고요. 동이 있습니다. 내가 수로 전체적으로 동을 쓴다 그러면 이 라디에이터는 동을 선택해야 돼요. 동. 알루미늄을 선택하면 참고로 얘가 알루미늄이고 얘가 알루미늄 제품이고 얘가 동 제품인데 알루미늄은 전체적인 수로가 알루미늄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워터블럭 그게 알루미늄 제품 썼다. 그러면 라디에이터도 알루미늄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워터블럭이 동이다. 그러면 이러한 라디에이터도 동을 쓰는 게 좋아요. 배관도 금속을 쓸 경우는 동에는 동,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물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물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금속 재질들은 서로 다른 금속이 되었을 때 전기적 성질을 띠요. 모든 물질은 전기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도 그렇고 다 전류가 흘러요. 그 전자에 이동이 있어요. 전부. 그래서 미세하게 전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이차가 발생을 하는데 다른 금속과의 전이차가 물로 통해서 서로 흐르게 돼요. 그러면 부식이 발생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걸 갈바닉 부식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서 알루미늄 부식이 산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찌끄러기가 발생해서 코일을 막는 그런 불상사를 또 일으킬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워터블럭을 오염시킨다든가 냉각수를 오염시킨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이차를 줄이기 위해서 같은 형질의 금속을 사용한 그런 시스템 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돌아서까지 가서 보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금속 재질은 산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코팅을 한다. 동도 부식되죠. 청동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해하실 부분 G 4분의 1 이건 뭐냐면 피팅들을 쓸 때 여기 나사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사선 얘도 여기 보이시죠? 여기 나사선 보이죠? 여기도 나사선이 있죠? 규격이 G 4분의 1이라는 규격을 쓴다. 4분의 1인치의 폭을 가지면서 평형 나사선을 쓴다. 나사선 우리가 탭이라고 하죠. 태핑 낸다. 그러죠. 구멍. 나사선 구멍을 뚫 때 태핑을 낸다. 그래서 태핑 길이, 태핑 탭 이러잖아요. 걔네들이 G타입은 평형 타입이에요. 평형. 나사선을 이렇게 낼 때 이 나사선이 수평 형식으로 고르게 반듯하게 내는 탭을 얘기해요. 반면 테이퍼 탭이라고 해서 우리 PT관들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테이퍼져서 나사선이 이렇게 나 있어요. 들어가면서 조여지는 타입이죠. 이건 아니에요. 들어가면서 고무 패킹이 실리콘 패킹이나 고무 패킹이 누수를 막아주면서 나사선은 평평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G 타입의 4분의 1인치의 이 관을 쓴다. 그 규격을 쓴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렇겠습니다. 이 컴퓨터에서. 그리고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 요런 타입을 바브 타입이라고 해요. 바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브 피팅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피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닛불에 가깝다고 했죠. 닛불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피팅보다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 이렇게 생긴 애들 다 이게 컴프레션 타입의 피팅입니다. 피팅. 얘는 어떤 타입이냐면 얘는 바브는 호스를 끼워 놓고 호스가 잘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스프링 타입의 스프링 처리죠. 이런 타입의 호스 클램프를 끼워서 호스가 잘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구조는 호스 선택만 잘하면 물이 셀 일이 거의 없어요. 호스가 손상되거나 여기 있는 이런 부분이 뭐 긁혀가지고 물이 삐지고 나오지 않으면 거의 물이 안 셉니다. 그래서 안전성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요. 저렴. 바브가 저렴합니다. 저렴. 바브스럽게. 바브가
바보처럼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가성비, 나 뭐 멋들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까 나는 쇼윈도 PC를 만드는 게 아니죠. 가성비 타입으로 내가 다루기 편하게 나는 요걸 택했다. 바보 타입. 그리고 여기 보면 컴프레션 타입. 이 컴프레션 타입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연질 타입 호스를 사용하는 또 경질 타입의 튜브를 쓰는 그런 타입을 두 가지가 나뉘는데 잘 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연질 타입은 여기 보이죠? 얘 뭐 닮았죠? 여기 딱 보시면 요 바브 닮았잖아요. 이 바브처럼 생긴 거에 나사선이 있어서 여기 있는 너트를 조이는 애거든요. 예. 호스를 꽂아 놓으면 여기에 호스가 꽉 끼겠죠. 호스 안에 물론 요 너트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호스를 끼고 얘를 넣어서 조이면 얘가 조여지면서 이 부분에 여기가 이 부분을 꽉 눌러줍니다. 그래서 호스 자신의 탄력으로 약간의 그 패킹 역할을 해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대신 얘는 많이 조였다 풀었다 하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새로 끼는 게 새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연질, 소프트 타입의 컴프레션 피팅을 써야 된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드 타입. 하드 타입은 뜯어보면 없어요. 그냥 뜯어보면 요 캡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있고 이 안에 보면 이 고무로 된 보이죠 여기 고무로 된 패킹이 하나 들어있어요. 패킹이 이 어떤 방식이냐면 단단한 관을 잘라서 이 안에 집어넣고 조이면 이 고무 패킹이 눌려지면서 단단히 물이 새지 않게끔 거기를 꽉 배관을 잡아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PC 워터펌프의 압력으로는 물이 새지 않을 정도의 압을 형성해 줍니다. 단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얘는 관을 이 속으로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산업용 장비를 만들 때 이런 타입의 피팅들을 썼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이 금속 배관 같은 거를 커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에 버가 생깁니다. 버. 날카롭게 날이 새게 되는데 배관을 동관이나 이런 알루미늄관을 자르는 커팅기가 조여가면서 날이 조여가면서 파먹으면서 배관을 자르게 돼 있어요. 똑딱하고 제 에어컨 설치하는 영상을 보셨다면 거기에 자르는 모습이 나오고 또 앞으로 올라올 제가 동관을 가공하는 모습에서 커팅기를 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자르면 버가 생기는데 그 버가 날카롭게 있으면 들어가면서 이 안에 있는 고무 패킹을 찢는 수가 있어요. 상처를 내는 수가. 그러면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잘린 금속 배관은 벌을 없애기 위해서 리머라는 그 약간의 야스리 뭐 이건 일본 말인가? 약간의 줄 같은 걸 이용해서 리머로 깎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준 다음에 클리닝 작업을 하고 이곳에 끼워서 조립을 하는 게 좋다는 걸 필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그때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러한 배관과 피팅 사이에 그리고 규격은 G4분의 1의 나사선을 사용한다. 요거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순행에서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순행이 한번 조립하면 이게 꼈다 뺐다 하기 어려워요. 연결 부위를. 이거 보시면 얘네는 거의 투터치잖아요. 투터치 피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를 빼서 꽂아놓고 조이고 이런 형식으로 두 번의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외부형 아까 모라라고 하는 그런 거 장치했을 때는 컴퓨터 밖에 있으니까 이동할 때 컴퓨터랑 분리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모라 이렇게 세워지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모라 같은 거 설치했을 때는 입수구 출수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이게 쉽게 빼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화면에 보셨던 이런 피팅을 쓰시면 돼요. 이 피팅의 이름은 퀵오프 커플러라고 해서 원터치 피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서 쭉 빼면 되고 또 한 번 눌러서 쭉 넣으면 결합이 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입수구에 하나, 출수구에 하나 두 개 설치해 놓고 뺐다 꼈다 쉽게 하면 됩니다. 그럼 물이 새지도 않으면서 아주 미세하게 조금 몇 방울 정도 떨어지는 정도로만 넣을 수가 있고 쉽게 조립이 가능한 그런 타입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이게 퀵오프 커플러라는 걸 사용하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또 좀 더 약간 더 자세히 커스텀 순행 부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스텀 부품 중에 아까도 이제 살짝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긴 게 워터 리저버 탱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달려있는 이 녀석이
워터 펌프고요. 워터 리저브 탱크는 물을 담고 있다가 물을 보충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부족한 물이 어느 정도 물이 있으면서 딸려 들어가는지 물이 줄어드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보충할 수도 있고 확인도 할 수 있고 점검도 할 수 있고 또 물을 빼내기 위한 또 배수 밸브를 달 수도 있고 뭐 그런 용도로 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커수에서는 요새 이렇게 리저버 탱크를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죠. 또 뭐라고 했지 아까? 워터블럭이라고 했고 또 다른 우리나라 말로는 물자켓.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입수구 하나 있고 출수구가 하나 있습니다. 물이 일로 들어가서 열을 식혀서 일로 뜨거운 물이 나온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워터블럭이라고 합니다. 이 워터블럭은 CPU에 쓰면 CPU 워터블럭, 그래픽카드에 쓰면 그래픽카드 워터블럭, SSD에 쓰면 SSD 워터블럭. 이해하셨죠? 그렇습니다. 또 메모리 쓰면 메모리 워터블럭 종류별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이거 쿠퍼 라디에이터 쓰죠? 동으로 된 라디에이터라는 뜻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리고 두께는 27mm 타입이라는 것이고요. 얘네는 동을 쓰는 이유가 있겠죠? 워터블럭이 동이니까 동을 썼을 겁니다. 배관 전체도 동이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전체가 알루미늄 됐으면 알루미늄 제품 쓰면 되고요. 동이 더 훨씬 비쌉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딱 봐도 3열이죠. 120mm 펜이나 140mm 펜 같은 게 하나, 둘, 세 개가 달려서 3열 라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호스입니다. 튜브. 얘는 지금 뭐 PVC인지 실리콘인지 모르겠지만 색깔로 봤을 때는 PVC 같네요. 이렇게 밴딩이 되면서 쓰니까 이런 호스가 있다. 수로죠. 수로를 구성하는 튜브, 관 또는 호스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거는 3볼 조인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피팅대나 바브들을 연결해서 물이 갈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조인트. 또 여기도 조인트가 있죠. 이게 숏 타입이고 약간 롱 타입의 조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쪽에 이런 도구들 펌프나 리저버 탱크들을 연결할 때 이런 걸로 쓸 수 있다. 다른 도구들도 서로 연결할 때 G 4분의 1 타입들을 서로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팬, 쿨링 팬이죠. 이 쿨링 팬이 요새는 RGB가 나오기 때문에 RGB 달린 것도 있고 안 달린 것도 있고요. 종류도 엄청 많고 메이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장착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장착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컨트롤러죠. 팬 컨트롤러 또는 LED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LED 컨트롤러는 여기 있는 펜의 LED 색상을 조절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펜 컨트롤러는 이 펜의 속도를 제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어할 때 이런 컨트롤러를 쓴다. 그리고 여기 보면 플로 템퍼런처 메터라고 써있죠. 유량계입니다. 유량계. 디지털 디스플레이 타입의 유량계고요. 여기로 물이 입수구에 들어가서 출수구로 나오면서 지나가는 물의 유속과 또 온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디지털 타입 써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타입의 회전식 유량계를 썼고요. 여기는 보면 피팅이죠. 피팅. 여기 보면 소프트 타입의 호스 피팅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프레션 피팅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ARGB 변환해주는 5V 여기 핀 타입에서 이렇게 변환해주는 커넥 타입에서 핀 타입을 변해주는 그런 케이블이고요.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보이네요.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압력 배기 밸브라고 해요. 압력이 찼을 때 이게 들어가 있는 타입은 압력이 찼을 때 자동으로 오토 배기 밸브라고 해서 위로 밀려 올라오면서 압이 빠져나고요. 어디에 닿냐면 워터 리저브 탱크 같은 데 다릅니다. 그래서 압력이 발생했을 때 빼주는 역할을 해요. 수동 타입은 약간 더 튀어 올라와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칙 하고 에어가 빠질 수 있게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드레인 밸브라고 해서 나중에 그 워터 리저브 탱크나 아니면 수로에 있는 물을 뺄 때 밸브를 열어서 물을 뽑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밸브입니다. 퇴수구죠. 그래서 주요 부품은 이런 식으로 보통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넘어가서 다음 장에서 보면 그 부품들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펜 이렇게 달고 호스 이렇게 있고 해서 간단하게 또 하나의 부품 보면 여기 이제 냉각수가 들어가게 있죠. 이런 걸 시키려면 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에 색소를 넣거나 뭐 이렇게 해서 색을 내서 이제 물을 넣어서 이제 냉각수가 이속을 회전하면서 시키는 거고요. 지금 간단하게 지금 워터 리저버 탱커야 펌프와 CPU 워터블럭에 장착을 간단히 해서 수로를 형성한 다음에 라디에이터로 물이 가는 구성을 했고요. 현재 저기 유량계가 있죠. 이 유량계는 사실은 이 지점에서 끊어가지고 유량계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여기 있는 흐르는 물의 양이나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간단한 구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커스라고 하지만 이게 PC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짭수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다음 장 보시면 그렇다면 뭐 CPU 외에 다른 건 없느냐? 이게 보시면 그래픽 카드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서 컴퓨터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신 분들 그래픽 카드 분해하셔서 뒤에 워터블럭 다는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여기 이제 그래픽 카드 워터블럭 되는 거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때 3070 Ti 워터블럭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좀 사진을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M.2 SSD 워터블럭이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서멀 패드 붙여가지고 M.2 SSD 장착하고 조립을 한 다음에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피팅 달아서 물이 들어가서 나오게 입수구 출수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워터블럭 자체가 전부 다 입수구 하나에 출수구 하나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메모리 카드. 개인적으로 이 메모리 카드 워터블럭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공냉 하라고 하고 싶어요. 공냉. 방열판 달아가지고 거기다 펜 하나로 바람 불어주면 충분합니다. 굳이 이걸 쓰고 싶다면 여기다 메모리 카드 하나씩 다 장착한 다음에 세로로 세워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서로 딱 이어가지고 이걸 그 위에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이쪽 면적에서 메모리 온도를 전달해가지고 물로 식히게끔 되어 있는데 번잡하고 너무 복잡해요. 저는 얘는 공량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PU 외에 순행 쿨링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제가 빨리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또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부품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오늘 제가 한 얘기가 어렵고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최소한 이 정도라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무래도 제가 하는 작업들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뭔지 모르고 보시면 답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기 전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서 이해는 하고 접근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한 개념은 잡고 가셨으면 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전에 이제 처음 시작했던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결론을 내자면 어설픈 순행보다는 좋은 공랭이 낫다. 전 이 얘기가 결론이고요. 굳이 순행을 하고 싶다면 부속이나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접근하셔서 부품에 중복 소비가 없도록 돈을 절약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행 쿨러, 그 커수의 장단점을 얘기하자면 역시 커수는 커스텀을 해서 최대한 낮은 온도를 뽑아내면서 성능을 올리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2차적인 목적에서는 뭐 이쁘게 꾸며고 싶은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이게 두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면 저는 이걸 택했어요. 그리고 가성비.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성능을 뽑아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접근했다. 이것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일체형 수냉에는 짭수라고 하는 이 제품들의 단점, 콕 찍고 싶은 건 결국 얘네도 공랭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도 성능이 좋게 쓰고 싶다면 케이스 밖으로 나가라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즉 공통점은 공랭이든 순행이든 공기를 시킨다. 결론은 공기입니다. 이 두 개 다, 순행 두 개 다 가장 중요한 거 흐름이 있어야 된다. 플로우, 에어나 이런 유체나 전부 이 플로우 흐름이 없으면 열을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제 영상들을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짧게나마 설명 한번 드렸는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얘기인데 초보분들이 한 번쯤은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시간을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었으니까 이만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한가야담의 한크였고요. 제 커스텀 순행 PC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유튜버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1000명 가자고요. 자, 제 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가의 담의 한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